한일합병 또는 경술국치는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대한제국이 다스리던 한반도 지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식민지가 된 사건을 말합니다. 조약명은 한일합병 조약입니다. 명백한 외세로 간주되는 세력이 토착 권력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치한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 측에서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8월 29일에 순종 황제의 조칙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요. 8월 29일에 발표된 조칙에는 식명지보라는 행정적 결제에만 사용하던 옥세가 찍혀있을 뿐 대한제국의 국세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 황제의 서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한일병합조약이 대한제국의 정식 조약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일병합조약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령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일 뿐 그 전부터 사실상 대한제국은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청나라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장악에 방해가 되는 국제 세력들을 제거했고 1904년 하늘의 정서를 시작으로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또한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행정권 박탈과 군대를 해산시켰고 1909년에는 기후각서로 사법권을 박탈했으며 이듬해 6월에는 경찰권까지 박탈하였습니다. 경술국지 즈음에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만 독립국이었을 뿐 사실상 일본의 일부나 다름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힘이 없으면 외세의 입김에도 바람 부는 날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였던 시기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1971년 12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멤버로 로켓연구실 실장이던 구상해 박사는 청와대 오원철 경제수석으로부터 급히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원철 경제수석이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전달했는데 메모지 서두에는 빨간 잉크로 극비라고 씌어 있었는데요. 메모의 내용은 국가연은 국방부의 명령을 받는 즉시 지대지 유도탄 개발 계획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공군은 유도탄 개발 이후에 작전 운영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백곰 미사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핵심 기술을 프랑스에서 도입했으며 백곰에 탑재할 핵탄두 개발도 프랑스 핵무기연구소 CEA 세스타에 한국 기술자들을 파견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에 들어갈 연료 개발이 문제였는데요. 하늘이 도와서일까요? 군사강국, 경제대국이었던 미국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면서 미국 경제는 불황을 넘어서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풍요로운 미국에서의 대학 문화도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인 중산층들은 경제의 쇠퇴가 지나치게 약자들을 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급속한 보수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함에 따라 대항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던 반전활동이 사라지면서 중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방공과 관련한 이슈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일 쇼크로 인한 에너지 문제와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경제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각국의 공적기관이 보유한 달러의 금에 대한 교환성을 정식으로 정지시키는 선언인 이른바 금태환 정지선언 일명 닉슨 쇼크를 선언하면서 국제통화체제는 변동 환율 제도로 변신하게 됩니다.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에 따른 국제통화제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다국 간 국제통화회의를 통해 새로운 고정환율을 정하는 스미소니언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세계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로 정착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극심한 실적 부진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중 미 공군의 고체 연료를 납품하던 LPC사가 적자로 폐사한 유도탄 추진체 공장 시설을 260만 달러라는 헐값에 한국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체 연료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과 장비를 고스란히 국내로 들여오게 됐습니다.
또한 불황에 허덕이던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사거리 개량을 한국에 제안했는데 이 당시 작업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1978년 한국은 마침내 하늘의 천운과 함께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추진하여 한국의 불안을 야기시켰는데요. 이에 한국은 나이키를 국산화 개량화하는 백곰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지만 이를 눈치챈 미국은 반발하였습니다. 게다가 아틀라스 ICBM 기술 유축 의혹까지 미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미국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백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고 이에 한국은 미국의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하였습니다. 다만 그 형식이 국가 대 국가로 정식으로 보낸 문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였는데요. 1979년 9월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 본토 및 서해 5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백곰 사업을 미국과 마찰 없이 진행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기술 및 부품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백곰 미사일 사업을 취소하고 관련 연구원들을 전부 해고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서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통성이 희박하던 전두환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란 게 많은 이들의 분석입니다. 그 뒤로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로켓 무기는 사거리 70km 어네스트 존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며 로켓 기술을 과시하자 한국의 불안이 극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에 대놓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들어 우리 쪽에서 파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만들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국방부 내에서도 나왔을 정도였는데요. 이 같은 지속적인 한국의 노력의 결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17년 3차까지 개정하며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들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군 당국이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 4톤 규모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또 종전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되었던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톤으로 늘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한 뒤 한미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완전히 없애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후 즉각 미사일 개발이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미사일 지침이 개정될 때 군은 이미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기술은 확보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탄두 중량을 늘리는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인데 미사일 지침으로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2017년 개정 전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도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2톤,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각각 4배씩 탄두 중량과 위력이 늘어난 미사일을 확보한 것입니다. 탄두 중량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육군은 강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킬체인의 핵심 무기 체계인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잡을 수 있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지휘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타격 자산은 그동안 F-15K 전투기에 장착하는 독일제 미사일 타우러스가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타우러스의 경우 사거리 500km로 대전 상공에서도 평양의 핵심 시설을
3m의 오차 범위로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한 대에 1.4톤짜리 미사일 2개까지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탄도 중량 제한 해제에 따른 고위력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력과 이른바 대량 응징보복 수단이 강화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은 힘든 제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미사일과 발사체에 대한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사거리와 탄도 중량이라는 큰 과제를 넘긴 만큼 이제 한국은 어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새벽당이 큰일을 했습니다. 아직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신생 정당이지만 여야 거대 정당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새벽당이 해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을 상대로 우한 폐렴으로 인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요. 제가 국제관계와 관련된 논평을 하면서 새벽당과 김전민 박사가 중심으로 기사화된 국제 뉴스를 직접 논평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새벽당의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사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 따르면 새벽당은 중국을 상대로 우한 폐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도 변호사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에 20조 달러 약 2경 5천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프랑스 공영방송 RFI 등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는 국제법률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냈으며 같은 내용으로 UN 인권이사회에도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소장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할 피해를 줬다면서 또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코로나19의 발원지와 원인 등에 대해 현재까지 규명된 것이 없는 만큼 실제 청구 소송이 성립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인도는 11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는 4,600명, 사망자는 249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0일 새벽당에서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중국의 불법행위, 우한 폐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새벽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강기훈 후보와 김정민 후보는 중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코로나 피해자가 속속 나오고 이 피해가 막중한 만큼 계속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벽당은 이번 4.15 선거에서 이선, 강기훈, 권나은, 김정민 등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 역시 자국민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내도록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에 대한 전 세계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기사 전문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를 은폐하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우한 폐렴 중국 공산당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든 데 책임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국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중친미 정당인 새벽당에서 최초로 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손해배상들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그 첫 시작을 새벽당이 테이프를 끄는 것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중국 공산당이 우한 폐렴을 퍼뜨린 잘못을 심판하고 우리나라에서 친중파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